자, 교재는 415페이지 양도담보입니다. 자, 양도담보를 가기 전에 전 시간에 우리 채권 양도 배웠죠? 그 채권 양도 관련해서 제가 강의를 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 자, 교재는 399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399페이지 가보시면 제가 이제 개정판을 내면서 추가한 판례인데요. 이 판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판례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별표 치고 한번 가볼게요. 또 5번이죠. 5번. 5번에 1번 체크하시고, 자, 밑에 2번도 체크하시고, 그래서 이제 1번도 출제가 될 수 있고 2번도 출제가 될 수 있고 그래요. 자, 1번에서는 자, 여기서 한번 끊어보세요. 자, 끊어버리면 위에 건 나오지 않습니다. 위에 건 시험에 나오지 않고 그냥 참고로 봐두세요. 참고로 봐두시고 시험에 나온다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시험 나올 거고, 자, 요거부터는 제가 그 경찰 그 승진 모의고사 쪽에도 출제를 한 바가 있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꺽쇠 2번 이것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둘 다 대비하셔야 됩니다. 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했죠. 여기서 파란색으로 자신이 사용할 의도에다가 세 묻혀보세요. 요게 다시 이 교재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거 414페이지 가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그 3번 판례랑 1번 판례랑 비교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채권 양도인데 채권 양도에 진정성이 있다면, 그쵸? 내가 진짜로 채권 양도를 하기로 했었다는 거죠. 그랬다면 그때는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했지만 진정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빼돌릴 생각이었다는 거죠. 즉 채권 양도를 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사기죄만 될 뿐이다 라고 배웠을 겁니다. 이 두 가지 다 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리해 두셔야만 돼요. 자, 그런 전제하에서 399페이지 판례를 와보시게 되면 여기도 뭐죠? 자신이 사용할 의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빼돌릴 생각이라네요. 빼돌릴 생각. 빼돌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네, 일단은 요거 하나 봐두시고, 자, 그 밑에 가볼게요. 자, 채무자가 기존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채권 양도 약정을 했는데 그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제3채무로부터 변제금을 받았습니다. 변제금을 받아가지고 이 돈을 지멋대로 썼다는 거죠. 이것이 횡령죄에 들 수 있을까의 문제인데, 여기서는요 중요한 말이 자, 기존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다른 금전 채권을 양도하기로 했는데 그 돈을 받아가지고 썼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 이유가 기존 금전 채무 담보 때문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내가 예를 들어서 채권자에게 1000만 원 빚이 있다. 그 빚을 갚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다. 그 받을 돈을 줄 테니까 그러면 꼭 이 돈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금전 채권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다른 채권이 있든 아니면 그 외에 또 다른 채권이 있든 그 어떤 채권이 있든 간에 아니면 또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려서라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다른 금전 채권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보았듯이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약정 방법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의 약정 방법에 불과한 것이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꼭 이것만을 줘야 한다는 타인 사무 처리자 또는 타인 재물 보관자는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갚지 않고 썼다 할지라도 횡령죄는 되지 않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키워드는 뭐다? 이 앞에 있는 기존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말이 들어가 있으면 횡령이 되지 않지만, 자 414페이지 와보시죠. 자, 왜 횡령죄 된다는 판례 나와 있죠? 횡령죄 된다는 판례를 보시게 되면, 자, 맨 위에 판례든, 그쵸? 여기도 다 금전이죠? 금전이었습니다. 금전이었는데, 여기도 금전이잖아요. 그쵸? 금전입니다. 여기도 금전이고요. 다 금전이지만, 여기는 기존의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이 없으면 횡령이 되는 것이고, 그런 말이 있으면 횡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 갑니다. 자, 415페이지입니다. 양도담보를 보도록 할게요. 자, 양도담보 법리를 좀 알아야 될 텐데요. 자, 양도담보란 변제기까지 담보물의 소유권은 채무자가 소유권을 갖는다는 거죠. 자, 변제기에 채무 변제가 없을 때 비로소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넘어오는 것을 양도담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노트 한번 펴보세요. 자,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노트는 100 몇 페이지인가요? 131페이지네요. 131페이지 펴보세요. 자, 131페이지입니다. 자, 이 그림 한 장이 나오죠? 그렇죠? 자, 이제 A가 이제 채무자입니다. 채무자. 그리고 B가 채권자인데요. 요 담보물이 좀 특이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담보인가 하면 보통 뭐 가축 돼지라든지, 그렇죠? 돼지나 소 같은 가축, 또는 공장이라든지 공장에 있는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움직일 수 없고, 돼지나 소는 담보로 맡겼다 할지라도 뭐 채권자가 돼지나 소를 기를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담보물이 좀 특수한 거예요. 이러한 특수한 담보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A가 B한테 돈을 빌립니다. B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는데, 담보물은 원래는 돈을 빌린다라고 했을 때는 이 담보물을 건네줘야 되잖아요. 건네주고 돈을 빌려받고, 내가 변제기까지 돈을 못 갚았을 때 B는 그 유치물로부터 이제 우선 취득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담보인데요. 여기서는 담보가 좀 특이하다 보니까 A라는 채무자가 이 담보를 여전히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즉 A가 돼지를 여전히 기르고 있다, 또는 A가 공장을 여전히 가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한 상태에서 이 담보물을 담보 잡히고 일정 부분 대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담보와 다른 점은 뭐다? 담보물을 내가 여전히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다른 담보와 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도담보를 할 때는 반드시 거의 무엇이 수반된다? 점유계정이라고 하는 것이 수반된다는 겁니다. 이 점유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담보물을 채권자에게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담보물을 여전히 내가 하고 있다. 그래서 개정한다는 거예요. 점유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점유권은 여전히 내가 하고 있대 담보권만 건네주고 점유는 여전히 내가 하고 있고 돈을 빌려 쓰는 관계를 양도담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요 양도담보의 법리를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요. 변제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1년 단위 또는 2년 단위로 이제 내가 오늘 돈을 빌려간다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뭐 1년 단위, 2년 단위로 하겠지만, 변제기 그 날짜가 있을 거예요. 돈 갚아야 할 날짜가 도달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소유권자 누구다? 소유권자는 채무자가 소유권자가 돼요. 자, 변제기가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A가 돈을 못 갚게 되면 그때 소유권은 넘어가요. 채권자에게. 이게 바로 양도담보 법리다. 이것을 일단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용어 정리할게요. 이 담보물의 담보권 누가 설정했어요? A가 설정했잖아요. 그래서 담보권을 설정한 자를 양도담보 설정자라 하고, 보통 설정자는 채무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 채권자를 담보권자라 불러요. 담보권자. 담보에 대해서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권자는 채권자를 말하고 담보를 설정한 자는 채무자를 말합니다. 이 용어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자, 이렇게 돼지라든지 공장에 있는 기계를 갖고 담보를 설정했습니다. 그 돈을 대출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돼지라든지 소, 뭐 공장 같은 그 기계에 우리가 뭐 이 공장 기계는 담보물을 설정했다라고 해서 외부적으로 외부인이 눈에 띄게끔 표시해 두던가요? 표시를 해두지 않잖아요. 돼지나 소를 기르고 있을 때 돼지 등짝에다가 뭐 스탬프를 찍어서 이 물건은 양도담보 물건이다 이렇게 찍어서 표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 채무 관계는 A하고 B밖에 모르지 제3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돼지에다가 소에다가 이 공장 기계에다가 담보를 설정했는지는 외부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 그걸 이용해서 A라는 사람이 이 담보물을 C라는 사람에게 임의로 처분하는 거예요. 지 멋대로 처분한단 말입니다. 어떨 때 처분해요?
보통 변제기 전에 변제기가 다가올 때 갚아야 할 돈은 없고 돈은 다 썼고 하다 보니까 A가 이 담보물을 자기 채권자 B의 동의받지 않고 멋대로 처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A는 무슨 죄가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양도담보 법리인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 한번 보시면 자, 변제기 전에 A가 처분했어요. 채무자가 처분했어요. 변제기 전에 채무자가 처분했다라고 했을 때 횡령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제기 전에는 자기 소유 플러스 자기 점유인 거예요. 자기 소유 플러스 자기 점유이기 때문에 횡령이 될 수 있어 없어요? 횡령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횡령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검토할 것이 배임죄가 될 것이냐를 검토해 봐야 되겠죠. 배임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여기서 배임죄 된다라고 노트에 나와 있잖아요. 이거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표시를 X 했어요. X. 예전엔 된다 했습니다. 배임죄가 된다 했는데 지금은 배임죄가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교재를 다시 한번 와보시게 되면 교재는 채무자가 변제기 전에 처분했다라고 했을 때 횡령이 안 된다, 배임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 배임죄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판례가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작년도 교재 갖고 있으신 분들은 다 바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기업권 나와 있지? 변제기 전에 채권자가 처분했을 때 횡령도 안 되고 배임도 안 된다. 변제 후에 처분했을 때는 그런 판례 없어요. 이건 알 필요 없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밑에 판례 한번 정리합니다. 밑에 판례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체크하시고 자, 그게 밑에 나와 있죠. 여기 밑에 보시면 전원합의체 판례 나와 있죠. 그렇죠. 2020년도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체크하시고 자,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였다. 점유계정 나와 있죠? 점유는 여전히 내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산을 내가 점유하고 있을 때, 그쵸? 별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채무자에게 있다. 하는 말은 변제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때 채무자는 자기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채무자가 변제기가 되기 전에, 그쵸? 처분했다 하더라도 횡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밑줄 그으시고 X. 왜? 내 물건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보시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동산을 양도담보 제공하고 동산을 양도담보 제공하고 여전히 겸유계정 방법으로 내가 점유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무자가 그 목적물을 처분했다 또는 담보로 제공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논리로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보죠. 자, 밑에 또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최신 판례입니다. 자,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이죠.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타인 사무 처리자도 되지 않는다. 배임죄의 주체도 되지를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동산입니다.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한번 가볼게요. 여기를 다시 한번 그림을 와서 보시면 자, 요 법리 한번 볼게요. A가 B로부터 대출 받았잖아요. 이게 금전 채무잖아요. 금전 채무. 이 금전 채무를 대출 받았죠. 근데 여기서 돼지나 소 같은 경우가 전부 다 공장이기 때문에 이게 동산이잖아요. 동산입니다. 동산이기 때문에 이 동산을 언제까지 동산을 담보 잡히고 돈 대출을 받았는데 뭐 1년 약정을 했다고 한다면 1년 후에는 뭐 원금과 이자를 갚거나 또는 이자를 갚거나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갚아야 할 것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 사무처리자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멋대로 처분했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게 이거죠. 자, 그래서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 상실시켜서 밑에 채권 실현의 위험을 초래했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것은 동산 세무 쳐볼게요. 밑에 동산을 처분했다 하더라도 또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을 처분했다 하더라도 똑같다. 여전히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이거 잘 받으세요. 자, 그 다음 거 봐야 돼. 그 다음 또 있나요? 그 다음 것은 이건 채권자가 이네요. 그래서 지금 채무자가 처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자, 두 번째 볼 것이 이제 채권자가 처분하는 거예요. 채권자가 변제기 전에 처분했을 때, 후에 처분했을 때 이 두 가지를 볼 겁니다. 자, 그러면 노트를 가볼게요. 노트는 똑같아요. 자, 노트 가볼게요. 자, 채권자가 변제기 전에 처분했습니다. 자, 변제기가 도달하면 그때 소유권을 넘어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가 급한지 이 사람이 단법권을 이렇게 D에게 임의로 처분한 거예요. 처분했다라고 했을 때 무슨 죄가 될 것이냐라고 했는데 미다 판례가 뭐라 그래요? 미다 판례가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 왜 그럴까요? 횡령죄가 되려면 타인 소유 자기 점유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변제기 전이기 때문에 변제기 전은 타인 소유라고 그랬죠? 타인 소유, A가 소유자고 점유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A가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이기 때문에 횡령이 될 여지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배임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배임은 될 여지가 있다인데 요게요. 잠깐만요. 이게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이기 때문에 횡령이 되지 않는다 했잖아요. 이게 바로 쓰세요.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원칙이라 쓰세요. 자, 그래서 교재를 와서 보시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죠. 횡령이 안 돼요. 자, 적어보세요. 횡령이 안 된다. 횡령죄가 안 되는 것이 이 원칙이다. 이게 원칙이다. 그럼 뭐가 될까? 배임죄인데요. 이게 여기가 원칙인 거예요. 이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이 횡령이 되는 수가 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예외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건 사안이 좀 다른데 원래 변제기 전에는 채무자가 점유를 한다 그랬잖아요. 채무자가 점유를 하고 있을 때는 배임죄가 되는 거예요. 횡령이 안 되고 배임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 점유권이 채무자와 채권자가 합의를 하게 되어서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던 것을 채권자가 점유하는 수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는 이게 횡령이 되는 수가 있는데 이것은 잠시 이따 판례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노트를 다시 한번 와서 보시면 자, 횡령은 되지 않는데 배임이 된다. 이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요 관계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횡령이 되는 수도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자, 그걸 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 채권자입니다. 채권자가 변제기 전에 처분했다라고 했을 때 누가 점유를 하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게 원칙은 채무자가 점유하는 게 원칙이라 했습니다. 채무자가 점유를 할 때는 제가 적어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채무자가 여전히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뭐가 된다? 횡령은 되지 않고 배임만 될 뿐이다. 이렇게 적으시고 이게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점유하는 수가 있어요. 채권자가 어떤 경우에 점유를 하는 수가 있는데 그때는 뭐가 된다? 횡령이 되는 수가 있더라 이런 말이. 이건 어디까지나 예외입니다. 두 가지를 다 볼게요. 자, 그럼 밑에 거 보세요.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채권자, 그쵸? 채권자입니다. 채권자가 변제기 이전에 처분했다라고 했을 때 배임죄가 된다. 여기 이전이라면 배임죄가 됩니다. 이게 바로 이거죠? 이겁니다. 횡령은 안 되지만 횡령될 구조가 아니죠. 타인 소유, 타인 점이니까 횡령된 구조가 아니지만 배임죄는 된다. 이런 말이고. 자, 이게 이제 원칙을 해놨죠? 원칙을 해놨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죠. 그랬을 때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남아있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여기 나오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점유권을 채권자가 하는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타인 소유 자기 점유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게 이제 타인 소유 플러스 자기 점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횡령이 될 여지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도 시험 2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 받으셔야 돼요. 그건 예외적으로 되는 수가 있더라. 자, 됐죠? 다시 올라가서
자, 그 다음 이제 이거죠. 변제기 후에 처분했을 때 누가? 채권자가. 근데 변제기 후는 뭐였습니까? 여전히 내가 소유자가 된 거죠. 채권자가 소유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변제 후에 내가 채권자인 내가 싸게 아무리 싸게 팔아 제낀다 할지라도 그때는 횡령도 배임도 둘 다 안 돼요. 무조건 무죄입니다. 무조건 무죄. 됐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가보시면 노트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노트도 가보시면 똑같이 무죄다. 횡령도 안 되고 배임도 안 된다. 요 각각 판례가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여기도 잘 나와요. 그래서 이거 체크하시고 이거 체크하시고 그러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담보권자죠. 담보권자가 변제기간과 후죠. 이 후자. 담보권 실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매를 말합니다. 보통 이제 변제기에 지나서도 돈을 안 갚기 때문에 담보권자가 그 목적물을 경매로 처분하는 거예요. 경매로 처분한다. 그래서 환가 금액 그러면 이제 그 경매로 팔아쳤기 때문에 팔고 남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원금과 이자를 받고 나머지는 돌려드리잖아요. 원금과 이자를 받고 나머지를 돌려주는 것을 여기 있네요. 나머지가 있어서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는 이건 자신의 정산입니다. 자신의 정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산임인데 이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죠? 이행하지 않고 내가 다 가졌다고 해서 이 자체는 배임죄가 되지는 않는다. 즉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지를 않는다.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어야지만 배임죄가 되는 것인데 이건 자기 사무이다 보니까 배임죄 주체가 되지가 않는다. 이 뜻입니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죠. 담보권자가 경과 후에 담보권 즉 경매를 해서 담보 목적물을 처분하는 것은 자기 사무인 것이다. 그래서 시가에 따라서 적절히 처분해야 되는데 시가에 따라서 적절히 처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경매를 하게 되면요. 엄청나게 싸게 파는 거예요. 싸게 파는 거. 그래서 경매 물건을 잘 잡게 되면 경매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 시가에 팔아야 되는데 시가에 팔지 않고 싸게 후려쳐가지고 경매 처리했다 하더라도 이것도 배임죄가 되질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정산임을 이행했지. 정산임을 이행했는데 싸게 팔아서 정산임을 하다 보니까 남는 게 별로 없었다는 거야. 그쵸? 뭐 10억짜리 건물인데, 아니 10억짜리 물건인데 후려쳐가지고 3억에 팔았다. 그래서 원금 이자 다 받고 나니까 1,000만 원 남았다. 1,000만 원 돌려준다고 해서 이게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잘 봐두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동산의 이중양도담보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